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두바이 에어쇼에 우리 헬기가 처음으로 그렇게까지 멀리 나간 건 처음인데 해외에 가서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가 있는데 어,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우리가 중국하고 종심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헬기 전력이 강화된다라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인 억제력이 강화된다는 걸 뜻합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그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바이 에어쇼에서 이제 이른바 이 못생긴 콧구멍 가리개까지 했죠. 이게 이제 먼지 막으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랍권 쪽에서 이 사막 모래바람 이런 것 때문에 앞에 그 공기 흡입구 쪽을 좀 막아달라. 우리가 이제 수리온에 대해서 뭐라고 말은 해도 이게 기체 자체 결함에 의한 대형 사고가 없었어요. 유럽이 납품한 로터마스터가 금이 가서 깨져가지고 그게 뽑혀나가서 2018년에 그 아까운 장병 5명이 숨진 사고는 있었는데 그게 우리 규책 사유가 아니라 유럽에서 보내준 부품이었습니다. 문제가. 그 다음엔 이제 2022년에 작년에 그 조종 실수에 의해서 가벼운 충돌이 있어서 한 명이 머리 부상을 한 거, 뭐 그런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문제가 많았었는데 고생해서 다 잡은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두바이에서 이렇게 가게 된 게 미리 말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랍권의 수출이 그러니까 서로 협상이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헬기를 이제 그 비행기에 실어서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날개를 뭐 뜯었든지 접었든지 뭐 분해를 했든지 이렇게 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가서 이렇게 선을 보였다 그럽니다. 우리 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특히 수리온에 대해서는 약간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폄하가 있었고요, 사실은. 또 그리고 이제 LH에 대해서는 그거 뭐 엔진이 너무 약해갖고 뭐 쓸모가 있냐 이런 또 불만이 있습니다. 또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헬기 기술이 이게 만만치는 않은 기술이에요. 뭐 농협 90 사건도 아시다시피 그 에어버스 그 관계사가 그렇게 유럽의 명가들이 모여서 만든 헬기가 지금 노르웨이도 다 철수시켜 버렸고 하도 속을 썩여서 오스트레일리아도 다 이제 더 이상 날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이게 그 일반적인 비행기와 달리 이게 그 회전익이기 때문에 그 아주 골아픈 물건입니다. 그리고 또 잘 끼워주지도 않고 그 노하우를 안 가르쳐 주죠, 당연히. 그 세세한 노하우가 많은 물건이고. 근데 이제 고생해서 우리가 그 헬기에 관한 기술을 상당 수준 많이 이제 장악을 한 셈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중국을 겨냥을 하고 좀 전략적인 행보를 둘 수 있는 그 기반이 닦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기 전에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먼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헬기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좀 감춰져 있다 그럴까, 인기가 없다 그럴까, 혹은 그래서 이게 아무리 뒤져봐도 말이 막 서로 헛갈리는데, 이런 그 만약에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엔진을 빼고 나서 기술에 대해서 6개, 7개 분야를 꼽아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꼽고 싶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6개는 우리가 장악한 것 같다.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4개는 확실하고, 로터 날개나 로터 마스터도 이 정도는 충분히 장악했다고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동력 전달 및 로터가 그 뺑뺑 돌아가는 날개를 로터라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기어박스는 아직 장악을 못했고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카이가 뭐 아에로아비오라고 무슨 뭐 이탈리아 회사랑 손잡고 개발한다 뭐 기계연구원에서 이거를 지금 착수했다 이렇게 보도들은 자꾸 나오는데 예산이 과연 얼마나 배정이 돼서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보도를 뒤져봐도. 근데 뭔가 꿈지럭거리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별로 빛을 못 본 영역이어서 아마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인 의지가 약했을 겁니다. 또 예산도 약했고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데 이제는 뭐 어차피 이쪽까지 간 것 같아요. 예. 예, 실제로 그러니까 제대로 기업박스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튀어나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로터 날개는 이게 그 전남 고흥에 그 날개 시험장까지 있거든요. 항우연이 운영을 해왔죠. 그래서 이것도 꽤 많이 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로터 마스터, 그 날개 이렇게 뺑뺑 돌아가게끔 해주는 거. 예, 그것도 뭐 이 정도는 기업 박스가 되면 로터 마스터는 당연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쪽이 우리가 잘 돼 있어요. 예, 비행 자동 제어, AFCS. 이게 헬기가 일반적으로 그 3축 제어가 아니라 4축 제어거든요. 그 엔진 출력에 의해서 비행기가 확 달라져 버려요. 비행기 자세가. 다른 게 똑같아도.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그 고정익은 엔진 출력은 비행 제어에 변수로 안 넣어요. 근데 헬기는 엔진 출력을 비행 제어에 그 변수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그 이 비행 제어가 그 로직이 좀 복잡하고 지저분해요. 헬기 쪽이. 그 다음에 이제 진동 제어. 이 진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날개가 돌 때, 그러니까 날개가 돌 때 그 진행 방향 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이걸 이제, 전진 상태라 그럽니다. 어드밴싱. 진행 방향 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는 양력이 커져요. 왜냐면 맞바람을 받으니까 바람의 속도가 높아지죠. 맞바람을 받으니까 바람을 자르고 들어가는 속도가 높아져요. 근데 이제 이게 돌아가지고 이게 돌아서 거꾸로 돌아올 때 이쪽 그러니까 이 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할 때 이때는 이제 그 뒷바람을 받으니까 그 공기를 자르고 들어가는 속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비행기의 진행 속도만큼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양력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날개가 한 번씩 돌 때마다 기우뚱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저분한 물건이죠. 그래서 진동을 이제 어떻게 제어하냐. 잘 제어를 합니다, 이제 그것도. 그 다음에 뭐 임무 컴퓨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임무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보병들의 그 대공 미사일,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그게 앞에 이제 적외선 탐색기가 달려 있는데 그 적외선 탐색기를 식별을 해내고 거기다가 그 이쪽에서 광선을 쏴갖고 그 적외선 탐색기를 지져버리는 거. 그걸 이제 너컴이라 그러는데 좀 첨단 장비거든요. 예, 국산이죠. 요새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뭐 대충 됐고요. 수리온에 이제 기어박스를 제대로 못 만들어 가지고 수리온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개발할 때 욕심을 내서 다른 건 다 프랑스나 뭐 유럽 쪽에서 받아왔는데 에어버스 쪽에서 에어콥터라 그러나. 예, 근데 이제 엔진을 이게 미제 엔진을 썼단 말이에요. 제너럴 일렉트릭. 그래서 이게 출력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받아온 그 변속기가 그 미제 엔진을 못 받아주는 거라 출력을. 그래서 이제 엔진 출력을 한 85%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어박스를 제대로 개발해서 집어넣으면 이제 엔진 출력이 100%가 돼서 블랙호크랑 똑같이 되는 거죠. 이게 엔진 자체가 블랙호크랑 같은 거거든요. 지금은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 거죠. 예. 또 이제 그 카이는 또 차세대 고속 기동 헬기를 준비 중이죠. 예. 근데 이거를 시코르스키의 레이더 X를 따라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코르스키는 얼마 전부터 그 록히드 마틴의 자회사가 됐죠. 예. 그래서 카이가 록히드 마틴이랑 관계가 좋으니까 그 레이더 X 쪽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계약을 맺고. 예, 동쪽 반전이고요. 그 요새 이제 미 육군이 채택한 V280 틸트 로터에 비해서 이제 그 채공 시간, 순항거리, 속도에선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러나 틸트 로터보다 안정성이 높고 경제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헷갈리죠. 예. 아마 틸트 로터 방식은 안 갈 것 같아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너무 개발 그 난이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벨 같은 데서 그걸 협조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신기술이고 하니까. 네. 그 요새 이제 틸트 로터는 전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만 꺾여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아마 특허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대한항공은 사실 이런 유인 헬기 이런 쪽에서는 이제 카이에 밀리니까 에이 못 먹어도 한번 찔러나 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틸트 로터 방식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와 같은. 제가 아덱스 가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물어봤어요. 벨사 같은 데서 이 V80을 지금 따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술 협조를 받고서 하는 거냐 그랬더니 뭐 말을 좀 아끼는데 느낌을 보니까 안 받고서 일단 그림을 그려본 거야. 예, 이게 이제 이거는 그 무지하게 빠른 비행기죠. 뭐 또 엄청 가죠. 한 4,000km인가 항속이 3,000km인가 항속 굉장히 굉장히 그 항속 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채공 시간 그다음에 순항거리 속도에 있어서는 얘가 아까 보신 그 동축 반전보다 훨씬 우월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비싸고 또 안정성에 있어서 좀 불안정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차세대 고속 기동 헬기까지 이제 준비가 되고 그걸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유인 헬기도 중요하지만 진짜 노림수는 이제 중무장 드론 헬기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유인 헬기는 돈 주고 사올 수가 있지만 이 중무장 드론 헬기 특히 이제 그 페일로드라 그러죠. 예, 적재 중량이 500kg가 넘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이게 미사일 취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의 그 규제 대상이 돼서 부품조차 못 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인 헬기를 만들겠다고 할 때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우리한테 엔진을 팔 수 있는데 드론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엔진을 안 팔아요. 못 팔아요.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드론으로 넘어가려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기어박스와 엔진 이런 게 다 국산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산화가 좋아서 국산화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고급 드론 그러니까 중무장 드론을 만들려면 이런 핵심 부품들을 다 국산화하지 않으면 중무장 드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용도로는 기어박스를 안 팔아요. 그러니까 유인 헬기를 만들겠다 그러면 기어박스를 파는데 드론을 만들겠다 그러면 기어박스 안 팔죠. 드론을 만들겠다 그러면 로터 날개 안 팔죠. 드론 만들겠다 그러면 로터 마스터 이렇게 그 날개 돌려주는 기둥 그거 안 팔죠. 그래서 우리가 다 국산화해야 돼요. 그런 핵심들을. 다행히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한화의 그 항공사업단장, 예, 그 양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예, 그 엔진 1400마력짜리 터보 샤프트가 이게 헬기 엔진이거든요. 이 터보 샤프트를 지금 개발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국가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게 1400마력이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예, 그 함상에서 운영되는 미국의 노스롭 그루말이 만든 그 MQ-8C 이 헬기의 엔진이 한 800마력 돼요. 이 헬기 엔진의 1.8배 정도 되죠. 1400마력이면. 이 헬기는 특징이 굉장히 채공 시간이 길어요. 잘 디자인해서 15시간인가 채공을 합니다. 굉장히 채공 시간이 길고 또 헬기치고는 꽤 높이 올라가고 7,000m인가쯤 이짝저짝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띄워가지고 근처를 내다보는데 한 7,000-8,000m 올라가면 한 200km, 250km 내다볼 겁니다. 반경으로. 내다보는데 아주 뭐 훌륭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드론을 만들려면, 이런 그 고급 드론을 만들려면 핵심 기술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어박스와 엔진 빼고 나머지는 뭐 완전히 개발을 했거나 사실 개발했다고 봐도 되는 게 있죠. 로터 날개, 로터 마스터, 비행 자동 제어, 진동 제어, 임무 컴퓨터, 그 다음에 아까 미사일 방어, 덜컴, 레이더, 그 다음에 전자광학 적외선 영상, EOIR. 이런 게 있어야 뭐 감시 정찰을 하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술이 장악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중국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차세대 고속 기동 헬기 같은 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1000km 반경이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그 북한 끄트머리서부터 해갖고 쭉 1000km를 돌려보면 그 중국의 심장부는 이 1000km 안에 다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헬기는 이건 전략성 무기인 거예요. 우리 한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중심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 1000km를 북한이든 한반도 어디선가에서 잡고 제주까지 1000km 선을 걷을 때 지금 이 빨간 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권력 심장부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페이 건너편서부터 그 심장부는 다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한 바로 옆에까지 가거든요, 저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아픈 거죠. 사실은 중국 입장에선. 그래서 이게 강력한 전략적 그 억제력을 가지는 무기다.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저거랑 맞물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 드론 헬기 드론과 맞물리면 더 그러죠. 걔도 뭐 한 1000km씩 충분히 반경 1000km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니까. 아까 MQ-8C 같은 경우에 채공 시간이 15시간인데 뭐 살랑살랑 원래 이게 저기 그 헬기들은 제자리에서 채공할 때 오히려 더 에너지를 많이 써요. 살살 날아가면 훨씬 에너지 덜 씁니다. 그 얘기는 뭐 그냥 항속 2500km 쉽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헬기야말로 의외로 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 자체가 불침 항모고 한반도 자체가 불침 발진 기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 무기다. 오늘 그 같은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고요. 이 헬기에 관한 기반 기술을 우리가 거의 다 이제 습득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해외에 헬기 팔로도 다니는 그 정도까지 올라서 있다. 참 장한 일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